안녕하십니까. 저는 철학을 전공하고 또 사상사를 공부하고 고전 텍스트를 읽고 철학을 가르치는 철학선생 강유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첫 시간부터 시작해서 제가 10번에 걸쳐서 강의하려고 하는 내용은 사실 특별히 철학이라는 영역 안에 들어가 있다든가 또는 역사라는 영역 안에 들어가 있다든가 또는 문학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다든가 하는 오늘날의 대학에서 학문 분류에 속하는 그런 책이라기보다는 그냥 고전이라고 알려진, 사실 이 책이 처음 만들어진 시대에는 그 대학도 없었을 때가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무슨 학과 구별이 있지는 않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텍스트들을 한번 어떻게 읽으면 좋은지 또는 읽을 때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읽으면 좋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위기의 시대에 읽는 고전, 이렇게, 이거 사실 제가 붙였는데요. 막상 이 붙여놓고 나니까 너무 거창하지 않나. 위기의 시대는커녕 저는 저 자신이 위기인 것도 모르고 지내는 때가 많은데 되게 그러시잖아요. 제 강의 듣는 분들 중에 지내놓고 보니까 위기였다. 고통스러운 거하고 위기는 좀 다르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긴 한데, 그래서 좀 제목이 거창하긴 하니까 강의 듣는 분들은 위기에 처한 개인들이 등장하는 이야기,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체로 보면 사람들은 고통에 처해 있을 때 그 항상성이라고 하는 그 원리가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지나치게 심한 고통이 오면 그 고통을 상쇄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력한 기쁨을 이렇게 추구를 해요. 그렇게 해서 중화를 시키려고 해요. 또는 우리가 이제 운동 경기에 나가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금메달을 따서 굉장히 기쁠 거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기쁜데 그때는 신체에서 자기도 모르게 육체적인 반응으로 눈물을 흘리게 돼요. 그게 이제 호메오스타시스라고 하는 건데요. 항상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위기에 처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전 텍스트,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에 처한 인간들의 이야기를 읽게 되면 고통을 더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런데 조금 비겁하고 야비한 얘기지만 남들이 괴로워하는 얘기를 읽으면 자기의 고통이 조금 덜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또는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논문을 쓰기 위해서 처음에는 고전을 읽었는데 저의 그 고전을 읽은 개인적인 그런 스토리를 잠깐 얘기를 한 1분 정도 말씀드리자면, 대학에서 강의를 그만두고 이제 대학 바깥에서 한 10년 정도를 생활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전에는 공부하기 위해서 읽는 또는 학계에서, 흔히 하는 말로 업계에서 통용되는 책들만 읽다가 대학 바깥에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렇게 이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남들 괴로운 얘기가. 제가 학교 바깥을 떠나 있으니까 괴로운데, 그래, 나만 괴로운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제가 뭐 문학고전, 역사고전, 이런 것들 많이 읽긴 읽고 그것도 강의도 했는데 그걸 언제부터 읽었느냐. 한국의 대학에서는 그걸 읽고 학위를 주는 학과는 없어요, 사실은. 일리아스를 읽고 학위를 받는 사람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제가 본격적으로 이런 고전 텍스트를 읽게 된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혹의 나이가 지나서부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어려운 철학책을 읽으면서 책을 읽는 방법을 터득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의 개인의 경험에서 비추어 볼 때도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에 처한 인간들이 읽으면 상당히 재미있는 책이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오늘을 포함해서 10번 강의를 하는데 이 10번 강의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막 이거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고 막 이런 좀 현학적인 얘기는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 얘기를 이 방송에서 30분 동안 하면 저 사람이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무슨 만담처럼 할 생각은 없고, 딱 짚어서 이 책 하나를 읽을 때 이거 하나만큼은 꼭 알고 넘어가셨으면, 600페이지짜리 고전 텍스트가 있는데 그 텍스트에서 딱 이 2페이지는 꼭 읽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고전을 읽는 방법, 이 방법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 뇌과학이나 인지과학이나 이런 책을 읽어보면은 사람은 어떤 존재냐라고 이렇게 질문이 나오면 그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아주 대표적으로는 이제 생물학에서 사용하는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이 있죠. 들어보셨죠?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 네. 그 사피엔스가 이제 지혜롭다 이런 뜻이니까 지혜로운 인간이란 뜻이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이게 이제 생물 종 이름으로도 명칭으로도 쓰이죠.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썩 생물종 명칭으로 쓰이는 게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사람이 그렇게 지혜롭지도 않은 것 같고, 뭐 남은 둘째치고 저 자신이 뭐 그렇게 지혜롭게 인생을 사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또 다른 걸 보면은 이제 요한 하이징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호모 루덴스라는 말이 있어요. 유명한 책인데,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책입니다. 이때의 놀이라는 게 이제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런 놀이가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뭔가를 진지하게 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 진지함에다가 유의적 요소를 섞고 이런저런 경계를 넘어간다라는 의미에서 호모 루덴스, 놀이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번역을 할 때 놀이라는 말로밖에 번역이 안 돼요. 놀이라는 말로밖에 번역이 안 되는데 그 개념이 경계를 넘나드는 다양한 영역을 동시에 그 섭렵해 나아가는 그런 의미에서 여행하듯이 움직인다라는 유동이라는 말을 생각한다면 이제 유동하는 인간이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얘기는 이제 길게 할 필요가 없겠고, 그런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그런 호모 루덴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도 인간은 이야기하는 존재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라는 말이 이제 라틴어로 파블라인데 뭐 호모 파블라 이런 말은 없어요. 호모 파블라라는 말은 없는데 이야기하는 존재. 왜 그러느냐? 제가 첫머리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외부로부터 이렇게 정보가 들어오면 이 정보가 조각난 정보들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조각난 정보가 들어와요. 제가 오늘 여기 이제 촬영을 하러 올 때도 버스를 타고 오니까 버스 안에 여러 종류 운이 좋아서 앉아서 왔는데 사람들이 이제 아무 데서 이렇게 타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다양한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오죠. 그러면 그냥 우리는 무심코 그 사람의 어떤 지극히 일부분, 마스크 위에 있는 이 부분만 보고도 저런 사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다. 왜 저렇게 생겼니? 왜 눈은 저렇게 동그랄까? 뭔가 놀라는 일이 있었을까? 자기 혼자 상상을 하죠. 이게 다 이야기를 만든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조각 정보가 있다 해도 그 조각 정보를 엮어서 오래전에 자신이 겪은 일이나 또는 당장의 눈앞에 목격한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야기로 만들어서 기억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고전이 뭐냐라고 이제 하는 그 고전이란 무엇인가? What is classic? 뭐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그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아봤어요. 이를테면, 울산에 있는 무슨 도서관에 가서, 도서관 이용자들 대상으로 고전 어떻게 읽으면 잘 읽을 것인가? 뭐 이런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합니다. 어떤 분이. 우리 고전을 읽으면 뭐 똑똑해진다고 그러니까 그 우리 애한테 고전을 좀 읽혀볼까 합니다. 고전이 도대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죠. 사실 그런 애가 3학년인 경우가 많아요. 초등학교. 그런 애들은 뭐 이렇게 책을 읽는 건 읽어서는 안 되는 나이죠, 아직은. 되게 이제 그런 질문하는 분들은 집에서 연습을 하고 와요. 이게 서울에서 철학 박사가 왔다더라. 그러니까 내가 가서 멋진 질문을 해갖고 남들한테 멋진 질문하는 나를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도서관에 가면 꼭 30명이 강의를 들어오면 2분 있어요. 그래서 그럼 제가 이제 아주 그 면박을 심하게 주기는 어려운데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야기를 잘하는 어린이가 책을 잘 읽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야기를 잘하는 어린이가 책을 잘 읽습니다. 입 다물고 공부해 하는 어린이는 책을 잘 읽지 않습니다. 근데 또 책을 잘 읽는 어린이가 학교 성적이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제 다들 책을 안 읽히죠. 그런데 고전이라는 게 그러거든요. 고전은 무엇이냐? 그러면 인간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지혜가 담겨 있는 책,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건 거짓말이고 지혜 없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제가 많이 읽어봤는데 인간은 죽을 때까지 이것이 지혜로구나 하는 걸 알 수 없어요. 그냥 지혜라고 여겨지는 것을 믿고 그냥 살아가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무엇인지도 인간은 알지를 못하니까
거기 지혜가 담겨 있는 책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런데 고전은 어떤 것이냐.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 고전이라는 게 옛날부터 뭐 전해오는 뭐 교훈이 담긴 이야기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아주 잘 만들어진 이야기가 고전입니다.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읽고 또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예요. 잘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살아남지 않았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고전은 무슨 고상한 책이 아니라 굉장히 잘 만들어진 이야기다. 그것만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이 생생해 하는 것들 있잖아요. 지금 제 강의 듣는 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머리를 이렇게 곰곰이 내가 어렸을 때 일 중에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뭐지? 라고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그 일이 나에게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기억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큰 이득을 받기 때문에 기억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여러 차례 곱씹은 것들이 기억돼요. 다시 말해서 그걸 자기가 이야기로 만들어서 이른바 요즘 많이 사용하는 말로 스토리텔링을 남에게 해본 게 기억이 돼요. 플라톤의 대화편 향연을 보면요. 아폴로도로스라는 사람이 자신이 소크라테스의, 그러니까 내가 아폴로도로스고 소크라테스가 있는데 소크라테스가 사람들하고 모여서 이야기 파티, 그러니까 스토리 이야기하기 파티를 한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이야기를 누구한테 전해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3단계죠. 그런데 그 첫머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폴로도로스가. 나는 그 이야기를 남들에게 이야기하는 훈련을 아주 많이 했다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폴로도로스가.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향연을 읽을 때 뭐 이야기하는 훈련을 많이 한 게 뭐 자랑이야? 한 번 읽고 딱 기억해가지고 끝내버려야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있었던 일을 남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잘할 수 없어요. 그리고 3번 해봐라. 그럼 3번 다 흔히 하는 말로 버전이 달라요. 근데 고전은 아주 많이 이야기된 것이고 또 잘 만들어진 이야기예요. 드라마를 보면 어떤 드라마가 잘 만들어진 드라마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 이거예요. 근데 저는 고전 텍스트를 읽어보면 이제 이번에 제가 강의하면서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고전 드라마에서 잘 만들어진 드라마의 문법이 있어요. 그걸 써놓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거든요. 시학에 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게 탁월한 드라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기를 탁월한 이유는 그게 도덕적으로 교훈을 많이 주기 때문도 아니고 그냥 재밌기 때문이다. 재밌다는 게 뭘 말하느냐? 히라보로는 카타르시스를 주기 때문에. 개운해!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태원 무슨 드라마 있잖아요. 그 정주행 보세요. 다 보고 나면 개운하잖아요. 그죠? 그런 걸 준단 말이죠. 그러면 고전 텍스트가 그렇게 만들어진 텍스트예요. 고전이라는 게. 따라서 고전에 등장하는 주인공들 또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 내 마음을 개운하게 했던 것들 또는 내가 보고 나서 너무나 좋았던 드라마들을 한번 되돌려 보세요. 보면 주인공이 너무 잘난 사람은 재미가 없어요. 일단 동조가 안 되고 그 사람이 불행하게 된다 해도 초반부터 너무 잘나더니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개운하기는커녕 그냥 비웃음만 나와요. 뭔가 초반부터 주인공이 뭔가 모자란 듯하고 안타깝고 뭔가 좀 약간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주인공. 그러면서도 쟤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걔 왜 저 주인공에게는 항상 고통이 닥쳐올까라는 연민을 불러오는 주인공. 이게 주인공으로서는 최고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얘기를 합니다. 고통과 연민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드라마는. 마찬가지예요. 고전 드라마도 고통과 연민을 불러일으킵니다. 서양에서 가장 오래된 고전 텍스트라고 그러면 일리아스나 오디세이아를 거론하는데 오디세이아, 주인공이 오디세우스입니다. 오디세우스가 트로이아 전쟁에서 이겼거든요. 이겼는데 이겼으면 그냥 금의 환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집에 못 들어가고 계속 이타카를 못 들어가고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기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계속 아폴론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받는 주인공.
그것도 자기가 딱히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고통받는 주인공. 이런 사람들이죠. 그게 이제 고전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대, 고통스러운 시절을 배경으로 해서 고전 텍스트가 되게 만들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고난의 시대, 고통스러운 시대 이걸 배경으로 하다 보니까 주인공도 아주 자연스럽게 고통스럽게. 드라마 중에서도 이렇게 제가 이제 괜찮다는 소문을 듣고 이 드라마를 보면 정말 이 드라마는 그냥 남녀 주인공의 미모만 가지고 이 드라마를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라마들이 있어요. 그 고통 카타르시스를 주지 않아요. 이게 무슨 악취미가 아니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자기도 똑같은 고통을 겪어본 적이 있거나 지금 겪고 있는 사람은 그걸 보고 동조를 해요. 또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난 조심해야지 라고 경계를 하게 돼 있어요. 너무 흐드러지게 잘난 사람이 나와버리면 흐드러지게 잘난 사람도 동조하지 않아요. 그건 이렇게 지나가 버리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거창하게 고전의 주인공에 대해서 거창하게 길게 한 이유는 뭐냐면 고통스러울 때는 고통스러운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고전 텍스트를 읽는 게 좋다.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사실 심각한 문제인데요. 공부하듯이 읽으면 안 돼요. 첫째, 한국 사람들은 책 읽어라 그러면 이게 독서일기 있잖아요. 2020년 11월 20일 독서 시작. 날씨 맑음. 그다음에 이제 다 읽고 나서 고전 텍스트는 다 못 읽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최소한 500페이지는 되는 텍스트가 많으니까 좀 읽다 말았다 그래요. 그렇게 읽으면 절대로 못 읽습니다. 그리고 다 읽고 나서 마음에 드는 구절 찾아야 되고 그다음에 전체의 줄거리 써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얻은 교훈 이런 거 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독서교육의 병폐라고도 할 수 있는데 공부하듯이 읽으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읽느냐? 그저 읽는 겁니다. 그저. 그냥 아무 데나 펴서 일단 읽어야 돼요. 가령 책이 이렇게 있다. 지금 이 책이 있는데 이게 플라톤의 책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펴보고 이렇게 어렵구나. 그러고 이제 덮으면 그다음에 이제 자기 책인 것처럼 티내기 위해서 이게 손때도 좀 이렇게 묻히고 이게 제 책이니까 제가 묻히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손때도 막 묻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베고 자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일단 제일 좋습니다. 제가 15년 전쯤에 그러니까 회사 다닐 때 쓴 책인데 책과 세계라는 책을 쓴 게 있어요. 그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 보면은 그 책과 세계라는 책을 보면 첫 문장이 뭐냐면 제가 좀 읽겠습니다. 잠깐.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절대 다수가 책을 읽지 않는다. 그들은 평생 동안 살아있는 자연만을 마주하고 살아간다. 퍼덕퍼덕 움직이는 세계가 있으니 죽어있는 글자 따위는 눈에 담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내 인생을 바꾼 한 권의 책과 같은 게 있을 리 없다. 그건 사실은 근데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절대 다수가 책을 읽지 않습니다. 틀림없어요. 평소에도 책을 읽지 않는데 고통스러운 시절에 책을 읽는다는 건 더욱이나 안 할 일이겠죠. 그러니까 운전면허 시험 문제집 이후로는 읽어본 적이 없다는 분들도 꽤 많았고 제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입사시험에 그 영어 어떤 뭘 만드는 회사라 그 자체적으로 개발한 영어 시험을 보고 그 입사시험에 그 주관식 논술 시험이 있었어요. 이제 그 사장님이 그 논술 출제를 저한테 하고 채점을 저한테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출제를 한 게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가장 최근에 읽은 책에 관하여 쓰시오. 그러면 이 질문이 굉장히 간단한데 가장 최근에 읽은 책이 거기 쫙 나오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언제쯤 독서가 최후의 독서가 언제였구나 이게 나와요.
그다음에 대체로 그 책에 대해서 자기가 읽은 책에 대해서 쓰면 대체로 책을 어떤 식으로 읽는가 뭐 이런 정도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을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용적인 목적으로도 책을 읽지 않아요, 요즘에는. 실용적인 목적으로도. 저는 지금도 유튜브로 뭘 검색을 안 하고 유튜브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그냥 영화 클립이나 그 음악만 듣게 되는데 유튜브로도 검색을 사람들이 하죠. 책을 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전을 읽는다? 이건 더욱이나 어려운 일이에요. 따라서 사실 제가 오늘 EBS에서 이렇게 위기의 시대에 읽는 고전 해갖고 10번 강의하는 거 오면 제가 이게 준비하고 오면서도 고전을 이걸 보고서도 그래 네가 아무리 그래봐야 나는 읽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아무렇게나 읽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기 인생에서 고난을 겪지 않으면 거기에 나와 있는 얘기가 공감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1318 뭐 고전 이런 것은 1318이라는 게 13살에서 18살 사이에 있는 학생들에게 좀 유식해지라고 만들어진 다이제스트 고전 선집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읽고 대학교에 와서 제가 이제 대학 1학년 학생들한테 가끔 이렇게 강의를 하면 제가 읽은 거는 안 나왔는데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그건 다이제스트판을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좀 고난이 있고 한가하다 싶을 때 그럴 때 고전 텍스트를 이렇게 붙들고 앉아가지고 읽어 나아가시면 그냥 읽다가 한 두어 페이지 정도에서 내 마음에 싹 드는 구절이 드러나게 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이 그럭저럭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약간의 자존감이 있어야 잘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신념체계라고 불리는 아주 넓은 의미에서 신념체계라고 불리는 것이고 그 신념체계에 근거해서 삶의 방식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신념체계하고 삶의 방식이 아주 동떨어진 사람은 없거든요. 적당히 비슷합니다. 남들이 괜찮다고 하는 고전 읽어봐야 나의 신념체계와 나의 삶의 방식에 맞지 않는 게 많으니까 일단 도서관에 가서 고전으로 알려진 또는 이번에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는 텍스트를 이렇게 도서관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이거 읽어보니까 내 구미에 맞네. 내가 평소에 그런 대로 괜찮다고 생각해오던 삶의 방식이나 신념체계하고 어울리는 것 같네 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냥 한번 쭉 통독이라 해서 꼼꼼하게 읽으시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슬렁슬렁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괜찮네.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읽다가 도서관 책이 아니니까 이제 사실 그래서 책을 사야 되는데 책을 사다가 이제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잘 안 펴지면 쫙 쪼개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제 책이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덮어놓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여기에 엎어져서 자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불현듯 자기에게 딱 닿아오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하나 정도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신념 체계하고 자기의 삶의 방식하고 어느 정도 들어맞는 책을 읽어야 고전 읽고 효능감을 느낄 수 있지. 이거 읽어봤는데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다라는 반성만 잔뜩 하게 되면 효능감이라는 거 하는 게 전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면 책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물론 저처럼 이제 업삼아서 이걸 읽는 사람들은 내가 평소에 옳다고 여겨오는 것들을 아주 정면으로 거스르는 책을 읽어서 이게 내가 편견이었을지도 모르는 것들을 깨트려야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걸 업으로 삼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책을 시험 공부하듯이 또는 뭔가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듯이 책을 읽고 그러다 보면 즐거움을 놓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이야기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존재이고 그 이야기하는 존재가 만들어 놓은 이야기 중에서 가장 잘 만들어지고 가장 재미있고 가장 많은 사람이 읽었고 가장 오랫동안 전해지는 이야기가 고전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인류의 일원으로서 인류의 일원 그러니까 좀 거창하지만 어쨌든 이 멤버십
내가 끼워오겠다라는 생각으로 멤버십이라고 그러니까 좀 그러네요. 회원제. 예. 고전 회원제에 내가 좀 가담을 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고전 텍스트를 잡아야 됩니다. 오늘부터 10번에 걸쳐서, 이게 첫 시간이니까 10번에 걸쳐서 제가 고전으로 알려진 책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이 고전 텍스트의 약간 분류,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듣는 분들은 저런 책이 다 있었네. 또, 저 책은 얘기 들어보니까 저게 이제 나의 신념책이나 나의 삶의 방식하고 좀 이렇게 잘 들어맞는 것 같아. 내가 저건 한번 좀 들여다봐야겠어. 라고 이렇게 정해주셔도 정해가지고 해보시면 괜찮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전반적인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